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재건축 최대어인 마포 성산 시형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 시형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정성 검사 54.97점을 받아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성산시형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0년 12월 16일 마포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추진위가 관할구에 신청하면 구가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를 포함한 총 3,722명 중 2,70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했습니다. 동의율은 72.68%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 요건인 66.7%를 넘겼습니다. 재건축 추진위는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산시형은 1986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36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3,710가구 규모로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 30년을 맞은 2016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2019년 5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약 5천여 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낮은 용적률에 세대당 대지 지분이 많아서 수익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절차를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형식적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안전진단 시 현지 조사가 원칙이고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2차 안전진단을 받아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는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로워져 정밀 안전진단 단계에 돌입한 단지들은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3월 30일 목동 11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C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 1차 정밀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는 목동 8단지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에 나서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신탁 방식을 추진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총회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3, 4개월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면 조합 설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이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수수료 등 부담이 큽니다. 신탁사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합니다. 신탁사의 보수는 분양 매출액의 2에서 4%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서울에서는 성수동 장미아파트와 4,063가구의 신림 1구역이 부동산 신탁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시형은 2017년 한 차례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않고 곧장 신탁 방식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소유자들은 신탁 방식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설계가 마찬가지로 신탁사 선정도 주민의 75%가 동의해야 합니다. 위치도입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시공사에 따라 1단지 성산대우, 2단지 성산성경, 3단지 성산유원으로 남북으로 길게 들어서 있는데 성산대우 위쪽으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오른쪽에 중암중학교와 신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산성경 왼쪽으로 월드컵 경기장이, 성산유원 아래쪽으로 마포구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산시형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는 최소 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산시형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바로 붙어있는 마포 외곽지역에 있지만 한강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한강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공원, 월드컵 공원까지 공원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공세권입니다. 도보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시작해 연트럴 파크라 불리는 경의선 숲길이 효창공원까지 이어져서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는 22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월드컵 대교가 금년 8월에 개통이 되면 목동 하공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동 재건축을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마포시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할 만합니다. 월드컵 공원 옆에 상암동 업무단지가 있고 망원역, 합정역,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지하철 한두 정거장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마포구 내에서 학군이 좋은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원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중학교는 중암중학교가 가깝습니다. 특히 중암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의 타 지역보다 전 구역이 완만한 평지로 도보 및 자전거 생활권이란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는데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 단점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세대수 3,710가구의 주차 대수는 2,968대로 세대당 0.8대입니다. 지도상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듯 하지만 아침 출근길이나 아이들 등하교 때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합 개발이 예정된 DMC 역세권 인근의 부지를 두고 소유주 간 갈등도 큰 문제입니다. 일부 강경한 소유자들은 분리 재건축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산대우와 나머지 단지들은 월드컵 북로를 두고 따로 떨어진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성경과 유원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과 가깝고 대우는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 환승역인 DMC역과 더 가깝습니다. DMC역 복합개발이 예정된 가운데 기존 대우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에도 지금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DMC역 일대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상암 롯데몰 등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우 소유자들은 유원이나 성경보다 대지 지분이 적은데 평형 선택권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총 4,489가구 중 대우 부지에 30평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지분이 많은 유원이나 성경 소유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원과 성경 소유주
2380가구가 전용 60에서 80제곱미터 2177가구를 모두 가져갈 것이란 우려입니다. 나머지는 전용 60제곱미터 2036가구와 85제곱미터 초과 27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판결에서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둘 이상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잘 파악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갈등이 오래되면 재건축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수익성의 바로미터인 용적률은 14층 아파트임에도 148%로 양호하여 재건축되면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단지 대우의 대지 지분이 43제곱미터, 2단지 성경의 대지 지분이 43.5제곱미터, 3단지 유원의 대지 지분이 51제곱미터입니다. 저층 재건축도 아닌 중층에서 이 정도의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나오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신축 33평형 기준 대지 지분이 10에서 14평인 점을 감안하면 성산시형 아파트는 30평형이 넘는 신축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시세는 1단지 대우 20평이 10억 1천만원, 2단지 성경의 21평이 10억 5천만원, 3단지 유원의 23평이 12억 5천만원 선입니다. 전세 시세는 3억에서 3억 8천만원대입니다. 갭 투자하는 경우 약 7에서 8억 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 조합 설립이 예상되는데 2021년 이후 투자하는 경우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마포 성산시형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총 3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 높아 사업성도 좋고 입지나 학군, 교통편도 우수한 편입니다. 문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당장 입주하여 거주하기엔 큰 불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10억 원 선인데 대출을 4억 원 정도 받는다면 현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최소 5년 이상 거주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를 안고 산다면 전세 시세가 3억 원대이므로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실투자금 부담을 줄이고 인근의 주택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금 사정과 직장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을 통해 여의도까지 최소 환승으로 22분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공공기관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며 서울 일자리 3대 축인 여의도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은 25분이면 가능하고 강남역까지는 소요시간이 47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마포시형 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